네, 작년 한 해 동안의 의료 분쟁 건수가 1,3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용환 변호사님, 네네. 오늘은 소아과에서 발생한 일 다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장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연 사망한 생후 22개월 된 남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서둘러 아이의 침대를 끌고 중환자실로 향하는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심장이 멈춘 아이는 결국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겨우 22개월의 짧은 생을 살고 세상을 떠난 진우. 그렇게 1년 반이 흐른 지금도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는 도무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좀 하고 싶다. 사망하기 한 달 전의 모습인데요. 이 진우는 여느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크고 또 건강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애교도 많아서 부모를 늘 웃게 만들었다는데요. 아들이 떠난 후 영상 속 진우를 보면 그리움에 또 미안함에 가슴이 진우는 미어집니다. 춤과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 춤을 되게 잘 췄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놀던 진우가 병원 응급실에 간 건 갑자기 나타난 장염 증세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구토를 되게 심하게 하길래 제가 놀래서 그냥 바로 응급실로 간 거였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장염과 소화변비라는 진단을 받고 관장을 하고 귀가했는데요. 물을 찾는데 제가 물을 계속 주니까 그 물을 계속 토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침에 이제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 간 거였죠. 구토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진우는 결국 오전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의료진은 부모에게 갑자기 심장 이야기를 꺼냈다는데요. 의료진은 심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듣고 갑자기 왜 심장이 안 좋죠? 외래 진료를 받은 지 6시간 만에야 결정된 심장 초음파 검사. 이미 진우의 심장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다시 입원병동으로 왔습니다. 아이의 심장과 제 심장이 딱 안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잘 뛰던 심장이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그때 이미 심장이 멎었고요.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결국 숨을 거둔 진우. 부모는 진우와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후회가 많다고 합니다. 목욕탕 한번 데려갔어야 되는데. 사랑해, 개똥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아프지 말고 잘 자라요. 옳지, 옳지, 옳지. 이 건강하라는 엄마의 바람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난 진우에게 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송형근 박사님, 일단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떻게 파악됐나요? 예, 이 건은 부검이 실시되었고요. 예. 부검상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예.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그래요. 심장이 이렇게 뛸 때 심장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심장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심장이 붓게 되고 심실벽이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폐가 이렇게 보인다면, 꺼멓게 잘 보인다면 폐에 물이 차서 폐부종이 일어난 상태는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태 때문에 심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염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가 죽기까지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진료 기록부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이 아기가 아파서 외래를 방문하고 입원할 당시에 찍은 가슴 사진입니다. 예. 가슴 사진에 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굉장히 커져 오, 있습니다. 크네요. 예. 실제로는 요거보다 작은 한 요 정도가 돼야겠죠. 예. 이만큼이 늘어난 것이고요. 예. 폐 실질 자체도 예. 폐에도 물이 차 있는
폐 부종 소견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진을 찍기는 10시경에 찍었는데 2시 50분에 환자 창백해지고 이때에 비로소 처음에 찍었던 엑스레이를 확인을 하고 예. 심장 초음파니 뭐니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입원 당시에 병원 측에서는 심근병증이나 심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예. 나중에 가서야 처음에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심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근데 그때는 아기 상태는 많이 안 좋아진 후라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병원 측의 과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용환 변호사님, 네네. 이 경우에는 오진이라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엑스레이 상에서 심장 비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진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오진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법원에서도 실제로 예. 맹장염이 천공된 사례에서 엑스레이 상에서 오진을 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좀 더 빨리 확인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까요? 예. 예. 의무 기록을 보니까 전날 응급실에 내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찍은 배사진의 예. 끝부분에 심비대 소견이 약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봤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2013년도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한번 왔었는데 이 당시 사진도 심장이 커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예. 처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뇨제와 예. 강심제, 심장을 잘 뛰게 하는 약들을 써야 됩니다. 그런 예. 약을 쓰면 실제로는 수십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증상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1년 전, 사망하기 하루 전, 그리고 사망 당일 오전까지 아이의 심장 이상을 발견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의료진은 장염만 이야기했다고 부모는 설명합니다. 네, 걔가 탈수가 왔고 장염이 올 것 같으니까 수액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수액만 맞으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모는 장염 때문에 주어진 수액이 과다 투여되면서 도리어 심장에 무리를 주었다는 주장인데요. 두 번째로는 포크라를 대한 처방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위한 수면 진정제도 의료진의 과실 탓에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에게는 무리인 용량이 투여됐다는 입장입니다. 진우 아빠가 진우한테 그 약을 먹이는지 저는 못 봤는데 다시 그 포크라를 먹이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먹인 줄 알고 다시 그 약을 먹인 거죠. 수액과 수면 진정제 과다 투여된 게 맞을까요? 수면 진정제라는 건 뭔가요? 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 예.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웁니다. 예. 일종의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건에 있어서는 예. 총 용량 자체는 독성 용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심장이 안 좋고 호흡수가 60회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호흡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액 같은 경우는 예. 양에 따라서 예. 치명적일 수도 있고 예.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500cc가 들어갔다면 심장에 큰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고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200 정도가 들어갔다면 예. 일반적인 탈수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TV 의료 분쟁 차트에서는요, 내가 억울한 의료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또 고민되는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